것은 보험계약법 작년도 41회죠. 43회군요. 43회 기출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좀 보충해서 해설을 합니다.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나오죠. 소멸시효는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이거죠.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사했을 때, 불행사 시에 그 일정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시효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때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된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인데, 여기 지문을 한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리고 당사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 얘기는 그 지급 유예 기간이 있단 말이죠. 보험 사고가 이때 발생하고 임으로 쭉 있는데 이제 청구를 했다. 그럼 청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할 보험금을 정해서 10일 내에 유예 기간을 두어서 이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유예 기간이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지급 유예 기간, 보통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청구에 대해서 보험자도 조사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유예 기간을 보통 10일 정도 약관에 두고 있는 게 통상인데, 이 지금 유예 기간은 공제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 권리 행사를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 지금 유예 기간은 권리에 관한 기간이 아니라 보험자의 의무에 그 반대편인 보험자의 의무에 있어서 의무 실행에 나한테 10일을 달라라고 하는 기간이니까 의무와 관련된 기간이에요. 권리 행사를 10일 동안 제한하겠다라는 것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10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10일 이후에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안에도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했으니까. 이 지문에 보면 약정 기간이 있다. 그거는 그 보험금 지급의 약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의 의무에 관한 기간이니까 권리 행사에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완전히 틀린 말이죠.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 때나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자의 의무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지금 유예 기간을 나 좀 인정해 달라라고 한 규정이니까 10일이 지나서 개시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인데, 이 1번 지문이 상당히 자주 시험 문제 나와서 오늘 이걸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의무와 관련된 그런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에 사실상의 장애가 소멸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 지문은 언뜻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 틀려요. 왜냐면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나는 면책이다,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설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한 거거든. 권리 행사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보험자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네 없네 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그 행위니까, 정당한 행위니까, 그가 다투었을 때라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 있는 중이라고 하면 우선 시효는 진행하지 않겠지. 왜냐면 권리 행사 중이니까 다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내용을 2번 지문은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다투건 말건 하여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나는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 난 책임이 없다라고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권리 행사 중인 것이지. 그러니까 2번은 의미가 없는 틀린 질문이에요.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보험사고가 난 건지 어쩐지 서로 몰라.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없었던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건데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죠. 이것에 이런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아니야. 하여튼 나에게 잘못이 중대한 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과실이 없는 한은 난 몰랐으니까 안 때로부터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죠. 왜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3번 지구는 이거 판례에 여러 번 이 판례가 있었던 건데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꼭 이 판례를 기억해 두십시오. 해마다 이 문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책임보험에서 약관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시점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건 이런 뜻이죠. 책임보험의 보험사고는 사고가 있었던 손해사고 시점이냐 아니면 그 후에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개시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 손해사고설이 통설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배상 청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계없이 손해사고가 있었던 꽝 하는 무슨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한다면 쾅 일주는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지 결코 제3자가 배상 청구를 해왔을 때부터 진행한 거 아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시점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마치 배상 청구설이 통설인 거 마냥 말해놨으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죠. 따라서 4번도 틀린 거고 3번이 맞는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 11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년 문제 중에서 그 타인의 사망과 관련한 동의, 서면 동의에 대한 요건에 관해서 전자문서로 동의할 수 있는 여지를 2018년도 10월에 그 상법 시행령 제44조예요. 상법 시행령 제44조가 신설됐어요. 44조의 2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44조의 2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첫째, 전자문서의 보험금 EDI 전자문서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언제, 어떤 경우이고 보험금액이 얼마이며 계약자와 수익자의 신원. 그러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 내가 동의를 하려면 계약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대체 보험금은 얼마짜리를 든 거야? 언제 보험금을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죽었을 때 돈을 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특히 중요한 게 계약자와 수익자의 신원이죠. 누가 돈을 받는 자인가에 따라서 나의 생명의 위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제한이 있는 보험 기간은 도대체 어느 기간이냐 하는 것은 그 보험의 목적으로 내는 피보험자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전자문서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 전자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보험회사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 그 사람은 그 피보험자죠.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라. 이게 좀 그렇게 얘기되면 결국 그러면 피보험자 만나서 동의받으면 될 텐데 뭐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의구심은 있지만 하여튼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 강행 규정을 둔 취지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완전히 완화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실효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규정을 두었고, 이때 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한 후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할 수 있는 지문 정보를 이용하는 등, 그 사람의 본인의 지문은 뭐 본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인증 제도에 대해서 지문 정보를 이용하는 등, 하거나가 아니라 이용하는 등 뭐 그런 어떤 본인 인증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정하도록 했냐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전자문서는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어야 한다. 위조는 완전히 모두 다 그냥 가짜인 거고, 변조는 원래 있는 서류를 갖다가 약간의 개조를 한 거를 변조라고 해요. 다 위변조 여부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자문서여야 한다라는 게 18년 1월 30일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둔 건데,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14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문서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냐, 보험계약자가 누구냐, 보험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 하고 규정을 했죠. 그 다음에 2번,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꼭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하여튼 엄격하게 이렇게 두었어요. 3번,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본, 진본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 돌아다녀서 어떤 게 진본인지 어떤 게 변조된 건지 이게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추어라 그런 얘기고, 4번 지문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공인 전자서명 등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그럴듯하게 바꿔놨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법무부 장관이 그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작년, 그래서 결국 틀린 거는 4번이죠. 대체로 작년도 보험계약법 문제는 평이했었고, 내가 이 14번 문제는 본강의 시간에 사실 이거를 다루지를 못했던 게 좀 뼈 아팠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거 알고 갑시다.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4번에 법무부 장관이다. 금융위원장 그럴듯하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작년에 기출문제 까다로웠던 거는 대체로 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시험 시간이 이제 시험이 한 보름 남았나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특히 보험계약법은 조문에서 변형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문만 많이 읽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조문을 좀 꼭 읽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또 계약법하고 업법 조문은 반드시 전날 읽고 가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검토를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한데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칩니다.